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질문은 수식 사용자들을 괴롭히는 이 병합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질문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다중 조건에 해당하는 셀값을 불러올 수 있냐? 있죠. 병합만 안 돼 있으면. 자, 그러니까 이 병합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표를 예쁘게 꾸미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는데, 자, 이러면 이제 병합된 셀의 첫 번째만 값이 들어가져 있고 나머진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애들하고 조건을 이렇게 매칭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셀값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은데라고 해서 뭐 품목명하고 그 연도하고 입고의 합계 수량을 다른 시트로 이제 가져오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사실. 파일을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워낙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라 파일을 올려주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 파일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품목명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연도도 여기도 병합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입고 출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맨 오른쪽에 있는 이런 월 평균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좀 이제 여기 재고 소진율이라고 하는 시트에 여기 보면 표기를 좀 해드리면 포도고, 여기가 2022년이니까 여기 있는 걸 가져오겠다라는 건데, 여기에다 금년도 입고 수량에다가, 자, 그럼 여기다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요 조건 하나하고, 여기도 지금 병합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병합이라고 하는 게 표를 예쁘게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하니까 뭐 중요하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연도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직접 입력할 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셀에 따로 입력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어떻게 얘기를 드린 거냐면, 이 병합을 풀고 얘는 2022년만 딱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재고 현황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따로 입력을 해서 재고 현황, 그리고 얘를 병합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다 맞추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대신 제가 얘를 참조할 수는 있겠죠. 이제 조건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조건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색깔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봐 드리면 요거고, 요거에 맞는 입고 수량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표에는 병합. 그러니까 여기 병합을 풀고서 값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좀 어렵죠. 왜냐면 어렵다라는 얘기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양식을 지속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의 병합을 풀고 값을 일일이 입력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럼 제가 일단은 여기 월이 좀 너무 많이 표시되어지니까 이걸 감출게요. 선택해서 숨기기 하고, 자, 그리고 제가 이 왼쪽에다가 열을 몇 개만 만들어 볼게요. 병합이 2개 걸려 있으니까 2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는 제가 요 포도라고 하는 데이터가 모두 다 들어와지도록 만들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실제로 여기 위에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하고 비교를 하거나, 또는 제가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셀의 값이 입력되어져 있는지 비워져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동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한번 입력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말고 여기 왼쪽에다가 는 여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도 첫 번째 셀 주소밖에 안 나와요. C3셀이에요. C3셀의 값이 입력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복사하면 여기만 true, 나머지는 false예요.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하나만 더 복사를 해놔 볼게요. 이걸 그냥 복사해서 제가 여기다 붙여놓고, 자, 얘를 사과라고 해볼게요. 밑에는. 자, 그리고 나서 수식 복사해 보면 똑같이 요 첫 번째만 값이 있다고 이렇게 true가 나오죠. 자, 그럼 true일 때는 요 값을 가져오고 false일 때는 요 위에 가져온 값을 보여지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if 써가지고, 자, 이러면 이 값을 가져오고, 아니면 위에가 상대 참조로 봤을 때 여기가 위에 있는 셀이니까 위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눌러가지고 수식 복사해주면, 자, 이렇게 채워진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if 함수 쓰고,
여기에 값이 입력되어져 있으면 빈 문자가 아니면 입력되어져 있다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D3셀의 값을 가져오고 아니면 위에 있는 셀값 이게 이전에 이 아래로 복사되어지면 여기는 이미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서 가로 닫고 드래그 해보면 자 모두 채워진 결과값들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얘들은 그대로 두고 여기를 조건으로 쓰는 거죠. 대신 얘들은 눈에 보이면 좀 그러니까 나중에 글꼴색을 이렇게 흰색으로 맞춰주시면 깔끔하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그냥 그대로 둘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월 합계, 아니 합계 금액이지. 합계 수량이겠죠. 요거를 가져오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금년도니까 sum ifs 함수 써가지고요. 일단 어디에 있는 숫자를 가져와야 되냐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가져와야 되는 숫자가 여기 합계 범위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제가 가져와야 될 숫자가 어디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죠. 자, F4키 주소는 고정시키고 나중에 복사할 거 염두에 두고서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범위는 첫 번째 조건이 요 품목 조건이어야 되니까 다시 요 범위를 선택을 해서 F4 조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오른쪽에 이제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재고 소진율에 있잖아요. 그럼 문제는 이제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재고 소진율 시트로 가면 요 위에 수식 입력줄 보시면 이렇게 시트명이 같이 따라 붙어요. 같은 시트인데. 자, 이건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기본적으로 지워주고 제가 왼쪽에 있는 요 재고 소진율 병합 시트네 이것도. 자, 그러면 여기도 C5셀만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지우고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연도가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Shift 2로 가서 연도 범위 선택하고 F4키 누르고 조건을 재고 소진율에 여기가 되겠죠. F2셀. 병합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냥 F2셀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주면 자, 이렇게 금년 입고 수량이 들어와지겠죠. 자, 그럼 여기는 전년이니까 솔직히 요거랑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연도가 1 빠지면 되는 거죠. 2021년이면 되는 거니까 제가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여기다가 수식 입력줄에 컨트롤 V 하고 난 다음에 F2셀에다가 1 하나 빼줘라 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5614고 여기는 1078이니까 가서 한번 보면 포도에 2022년도에 입고 수량은 100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5천? 왜 이게 더해졌지? 아, 입고라고 하는 조건을 제가 추가하지 않았네요. 여기 2열의 조건을 입고라고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럼 재고 소진율에 가서 다시 수식을 조건 추가해야 되니까 이 오른쪽에다 계속 입력해주면 되겠죠. 시트 2에 가서 여기 구분열 범위 첨부하고 F4키 절대 첨부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입고여야 된다. 엔터. 자, 그럼 이제 숫자가 제대로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범위에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니까 이 범위의 조건이 F4키 입고여야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올바른 숫자가 가져와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1002하고 3247. 물론 이런 식의 작업은 이 가져오려고 하는 데이터가 숫자이고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한 개일 때 가능한 거죠. 여러 개 더해서 가져오는 그 함수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감안하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내가 가져가야 되고 사용해야 될 값들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이런 식의 올바른 데이터를 참조해서 가져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수식 같은 것들을 쓰고 싶을 때 병합된 셀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열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들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용하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sumifs 같은 함수가 뭐 메인인 함수는 아니죠. 요게 메인이죠, 요게. 이런 열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다 사과로 바꾸면 아래쪽에 있는 값으로 바꿔서 가져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가 지금 똑같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요 값을 가져와지는지 볼게요. 2022년도하고 2021년도의 입고 값은 84, 271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품목을 사과로 바꾸면 이렇게 제대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물론
여기서 사용했던 이 sumifs라고 하는 함수가 뭐 여러 번 제가 써보긴 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합계 범위가 나오고 나서 조건을 지정하려고 하는 범위 조건 인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함수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의 범위 조건이라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 조건이 계속 많으면 범위 조건이 늘어나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 놓은 수식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범위와 여기가 숫자를 더할 범위, 자, 그리고 나머지가 A열에서 C5세라고 갖고 B열에서 F2세라고 갖고 E열에서 입고와 같은 자, 그 데이터의 합계.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합계를 가져올 생각이 없으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sumifs 같은 함수는 못 써요. 그리고 숫자인 경우에는 이런 함수들이 동작을 하지만 숫자가 아니면 이런 식의 동작을 하지 않겠죠. 그럼 만약에 숫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숫자가 아니면 뭐 쓰는 방법들은 뭐 간단하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 수식의 변형이죠. 사실은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 같은 걸 쓰는 동작을 하시면 되는데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간단한 걸 하나 작성해서 보여드리면 인덱스에서 값을 가져와야 되고 시트 2에 가보면 제가 가져와야 될 값은 이 합계 범위였죠. F4키. 자, 그리고 이제 뭘 가져와야 되냐면 조건을 매칭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매치 함수 가지고 하는데 1하고 뒤 부분의 마지막 인수는 0 쓸 거예요. 1을 찾아라는 건데 왜 1을 찾아라라고 하냐면 이 범위의 값이 하나씩 다 매칭을 해놓을 거거든요.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 재고 소진율 시트에 이 C3세, C5세라고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제가 지워야 된다 그랬죠. 이걸 지워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렇게 같은 시트에 시트 탭 이름이 들어가져 있으면 나중에 정렬 같은 거 할 때 수식이 들어가진 열을 정렬할 때 제대로 정렬이 안 되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배열 수식이니까 두 번째 범위는 자, 여기 연도가 되겠죠. 이 범위의 값이 자, 뭐랑 같아야 되냐면 재고 소진율 시트에 여기죠. F2세라고 같았어야 돼요. 자, F2세라고 바꿔주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시트 2에 자, 요 범위 이 범위의 값이 F4키 누르고 입고여야 된다 였으니까 자, 이 세 가지 배열의 곱하기 연산에 모두 1이 나오는 그러니까 모두 다 맞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인덱스에서 해당 위치의 값을 가져오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수식을 작성해서 엔터키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제대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얘는 쉼표 스타일 눌렀으니까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지 얘도 쉼표 스타일 눌러주면 제대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식을 작성해 쓰시면 되는데 저는 365니까 365하고 2021 버전은 그냥 배열 수식도 엔터키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2019 이하 버전 사용자들은 컨트롤 쉬프트 엔터키를 눌러가지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사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sumifs 쓰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 이런 열들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이번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